안녕하세요. 하루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09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워너데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워너데이의 원조인 오트닷컴 때부터 저희가 이제 소셜 커머스, 워너데이도 어떻게 보면 소셜 커머스니까요. 소셜 커머스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워너데이 같은 그 서비스를 오픈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늦었어요. 오픈을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워너데이 그런 그 서비스가 한 50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저희가 소셜 커머스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워너데이라는 걸 한글로 풀면은 하루하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루하나로 제가 정했습니다. 하루하나는 기본적으로 소셜 커머스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모아서 모바일과 웹으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원래 이제 초창기에는 웹으로 하다가 이제 작년 3월에 국내 최초로 저희가 모바일 쪽을 어플을 개발해서 런칭을 했는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미시 버튼이라든지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웹상에서 바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모바일과 웹이 같이 가는 거고요. 글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기도, 어디가 가장 많이 팔리고 고객들에게 호응이 좋은지, 어떤 상품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최초였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IT 관련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홍보성 글을 올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또 뭐 키워드 광고도 했지만 키워드 광고도 초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는 사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다른 카페에서 하는 거는 단발성이 많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루하나를 접해보는 분들은 웹에 자동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향이 높아서 이 유입률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약간 골드마인 시대라고 보는데, 우선 이 시장이 지금 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솔루션이 한 10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쪽.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300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사이트가. 하지만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초쯤 되면은 좀 기술력에 따라서 많이 빈입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은 그러니까 모바일과 모바일의 기술력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기획력, UI 기획, 그러니까 UX라든지 UI 같은 그 기획력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기술력과 그 다음에 이 기획력,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접을 생각을 많이 했죠. 한 5개월 정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혼자 할 때 이게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거의 뭐 하루에 10번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모바일 쪽과 접목할 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포기하지 않은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고비가 여전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긴장 상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중간에 낙오자가 되는 거고, 단기적인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이건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지금 뭐 안정적인 단계도 아니고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글쎄요. 우선 사람이 필요할 때 리크루팅을 잘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위기였어요. 저희가 나름 이제 트래픽도 올라가고 매출이 좀 발생했을 때 인재를 구해야 하는데, 저희 리크루팅을 공지를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채용 공고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적어도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좀 늦게 시작한 거,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시작하니까 그때 채용을 시작했거든요. 채용 모집을. 근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후발주자한테 저희가 후발 밀리는 상황도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게 제 사업 철학인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하고 그 가능성이 보였을 때 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받든지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인데, 처음부터 돈을 무리하게 자기 돈을 끌어 쓰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를, 단기적으로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어떤 자신감 차원에서라든지 또 투자를 받는 조건에서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정부 지원금 2030이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원을 뽑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제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술밖에 없었는데요. 요즘 근래 와서는 저기 살사 댄스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뭐 정적인 것보다는 좀 동적인 거를 취미 활동을 하면 대부분 이제 운동을 많이, 그거 말고도 좀 자전거도 좀 탈 의향이 있고요. 좀 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좀 땀을 흘려서 그동안은 좀 익히기 위해서. 저희의 모토는 스마트 커머스예요. 스마트 커머스 개념이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게이트웨이죠. 쇼핑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게이트웨이. 근데 그런 정보를 시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그것도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고객의 그 행태, 그 소비 행태를 가지고 또 그 위치 개념까지 포함해서 이 상품과 쿠폰을 그 시간에 맞게 그 시적절하게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이트웨이로서 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없던 새로운 쿠폰 시장이 소셜 커머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소셜 커머스, 우선 소셜 커머스 논하기 전에 소셜 커머스의 어떤 단어 정의부터 다시 할 것 같은 게, 저희는 현재까지는 소셜 커머스가 아니고요, 공동구매 2.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과거에는 그 고객들의 행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그 1.0 시대였는데, 이제는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어떤 이런 공동구매 형식이 지금 나와 있는 소셜 커머스인데, 그 소셜 커머스 플러스 또 한 가지가, 과거에는 제품 위주의 공동구매였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초기에 소셜 커머스 초기 때는 쿠폰 위주의 공동구매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이제 제품이 아닌 쿠폰, 오프라인 시장에 새로운 그 시장을 열었다는 게 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쿠폰 시장이 급속도로, 없던 시장이니까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매출이 커지면서 시장이 커졌는데, 이제 반대급부로 뭐든지 이제 빨리 이 성장을 하면 이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쿠폰에 대한 그 불만들이 거의 뭐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쿠폰에서의 시장은 약간 이제 더뎌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다 중복구식이에요, 쿠폰이. 예를 들자면은 구매를 하고 나서 그 음식점에 갔는데 엑셀로 된 그 프린트된 종이에서 체크하고, 뭔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 전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할인된 50% 반값이라는 거 그 하나 가지고 너무 시대를 갖다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금 뭐 이쪽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접해봤겠지만, 이 그룹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인건비입니다. 기존의 쿠폰 쪽은 영업을 할 때 직접 아웃바운드 을 자기가 뛰어서 그 업체를 발굴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 제품과 달리 한정적이고, 첫째, 그 다음에 자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고객이 그 클라이언트가 됐다고 해도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영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업체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비가 어느 정도 이 매출이 올라갔을 때 이 고정비의 상승 속도가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폰의 회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 적자가 더 커지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입니다. 이 영업 인건비인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합리적인 모델인가, 지속적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해 봤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먹구구식 그 시스템이 아닌 인프라가 확실하게 된 구조가 간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 자영업자가 직접 포스에서 그 포스 아시죠? 그 저희가 계산하는 포스에서 버튼 몇 개만 딱 누르면 소셜 커머스라든지 뭐 저희 같은 포털 같은데 이 쿠폰이 발행되고, 고객들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웹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그걸 구매했을 때 그 NF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업체에 갔을 때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쿠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 얼마나 잘 버티냐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NFC는 이제 조만간 안드로이드도 좀 나왔고요. 이제 뭐 아이폰도 나올 것 같은데, NFC 플러스 이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이 쿠폰 발행, 이 시장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이 소셜 커머스의 이 시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뭐 4대 메이저 소셜 커머스는 워낙 자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은 뭐 포털이나 소셜컴 메타는 기본으로 이제 입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는 기본으로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데에 직접 개설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페에 어떤 제휴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좀 비용이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고객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맞고요. 워낙 이제 이 소셜 커머스가 과열되다 보니까, 특히 키워드도 과거 이제 클릭당 70원이었던 게 지금은 300원, 4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소규모 업체가 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가죠. 되도록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이 메타나 뭐 포털,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 블로그, 클릭당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연령대가 좀 중요한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적어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상 경험을 좀 하고 나서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좀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이제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세컨 잡으로 생각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면서 밤이나 이제 주말에 하는 경우가 좀 간간히 보이는데, 저는 그건 절대 지양을 합니다. 왜냐면은 올인을 해도 성공할 케이스가 10% 미만인데, 세컨 잡으로 하면은 뭐 간혹가다 운과 뭐 실력에 따라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성공률은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한 이제 경험을 쌓고 나서 올인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과감히 나와서 올인하는 구조로 가야지 않을까.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작은 좀 작게, 아이디어는 꿈은 크게 갈 때 시작은 좀 작게 해야 나중에 그게 실패했을 때라도 또 다른 비즈니스라도 바로 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처에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거는 그건 이상적인 거다. 적어도 2명에 3명 정도가 같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막상 이제 이 사업을 혼자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멤버를 갖춰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획, 개발이라든지 또 마케팅, 다 다른 직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을 창립 멤버로 갖추고 시작을 해야지, 만약 그게 아닌다고 하면 비용 자체가 말씀드렸던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때 그에 적합한 좋은 인력을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히 이제 이 IT 쪽은 개발력이 가장 중요해요. 개발 인력이 창립 멤버로 들어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인력을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분을 찾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에 좀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이제 직업도 계속 신사업만 10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거에는 만족을 못하고 그런 기존에 있는 룰을 좀 깨고 새로운 걸 만들고 하자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대기업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대부분 페이퍼워크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머릿속에 있고 하고 싶은데 보고를 올렸을 때 뭐 시장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너무 이상적이나 아니면 뭐 저희하고 이제 코드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게 거의 이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그런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음 그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머리를 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게 있는데 GE와 그 사스라는 그 회사를 SAS 아니고 그 세일즈포스닷컴 말고 SAS라는 회사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 그 회사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걸 제가 봤는데 GE는 그 관리형 회사예요. 하위 10%는 자르는 회사.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떤 그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항상 하위를 자르고 상위에다가 어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고 이제 이런 구조인데 사스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든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구글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 사람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을 뽑는 거는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물론 G와 그 사스라는 회사는 좀 달라요. G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도 하고 하는 회사지만 이쪽은 대부분 IT라서 개발 쪽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많이 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T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항상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직원들이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갑에서 돈을 흔쾌히 낼 수 있는 그러한 걸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이 아닌가.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이게 봉사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의 지갑에서 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걸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게 사업이 아닌가. 우선 자기만의 스타일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선 직장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자기를 개발시키고 하는 그런 또 분류가 있고, 또 반면에 뭔가 새로운 걸 저처럼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이제 창의적인 걸 하고 싶으면 물론 직장에 들어가는 게 또 좋고요. 또 꼭 직장에 들어간 거 아니고라도 뭔가 이제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기업 말고 벤처라든지 이런 자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자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말이 가다 끊겨.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면 대기업이든 벤처건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하든 좀 인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0만 시간 동안 해야
결국 그쪽에 전문가가 되는데 그 10만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즐기지 못하는 이상 10만 시간까지는 상당히 고통입니다. 우선 좋아하고 그 다음 단계 즐기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